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kopTV 조현일입니다. 자, 아직 이제 시즌 반환점이 돌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승이 틀려먹은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세크라멘토와 필라델피아인데, 제가 약 3개월 전에 2024-25 시즌 우승 후보 1황 7개 팀, 저 제목부터 근데 틀렸다고 악플이 엄청 달렸거든요. 어떻게 1황이 7개 팀이냐. 저는 사실 1황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든 PD가 제목을 잘못 달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1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우승 후보 1그룹 7개 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사실 PD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추한 게 아니라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크라멘토와 필라델피아에 대한 그 당시에 저의 평가와 그 다음에 저의 약간의 좀 해명, 그 다음에 또 달린 댓글들을 좀 보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거울 치료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크라멘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크라멘토를 제가 우승 후보 7개 팀 가운데 1그룹으로 제가 뽑았을 때에도 이미 많은 댓글이 있었어요. 형이 예전에 크리스 웨버랑 스타이코비치랑 마이크 비비랑 더 크리스 좋아해서 아직도 못 잊었냐? 어떻게 세크라멘토가 드로잔이 왔는데 우승 후보냐?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정말 무쇠처럼 밀고 나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개판이었거든요. 그럼 이때 제가 어떤 분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야, 조코피 잘 나가다가 왜 이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세크라멘토 킹스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면 안 됐는데.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시는 팬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크리스 웨버 좀 잊어라. 밀레니엄 킹스 언제까지 얘기할래? 형이 그러니까 꼰대라고 얘기를 듣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 너무 길다. 근데 세크라멘토가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크호스란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데. 46승 36패 플레잉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 평균 득점 116점 6점 9위, 오펜시브 레이팅 13위, 평균 실점 17위, 디펜시브 레이팅 14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저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쵸? 제가 지금 지난 시즌의 성적을 읽고 있는데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세크라멘토는 약간은 좀 이도저도 아닌 약간 밍숭맹숭한 맛의 그런 농구였어요. 올 시즌도 밍숭맹숭해 이 자식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수비도 뭐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방패가 견고한가? 그 다음에 뛰는 농구도 잘 하는데 세트 플레이 지금 올 시즌의 세크라멘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 자식은.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해리슨 반즈의 부진, 또 케빈 허더의 미미한 존재감. 케빈 허더는 지금도 못하잖아 이 자식아. 하지만 드로잔을 데려왔습니다. 로스터가 더 두꺼워졌고요. 가장 약했던 포지션인 해리슨 반즈를 드로잔으로 바꿨다. 저는 이것만으로 오케이입니다. 자, 여기에 말릭 몽크를 4년 78밀에 잡았어요. 다른 팀에서 4년 100밀 가까이 줄 수 있었는데, 몽크는 나는 세크라멘토를 사랑한다, 세크타운 만세 이러면서 연장 계약 맺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세크라멘토는 변수는 최소화, 혀가 너무 길다 근데 최소화하면서 드로잔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베스트 5를 살펴보면 디에런 팍스, 케빈 허더, 더만 드로잔, 키건 머레이, 도만타스 사보니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잠깐만요, 저도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케빈 허더가 완전히 3점을 삽질하니까 허더를 내리고 말릭 몽크를 올린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키온 앨리스를 이렇게 안 쓸 줄 알았나? 사실 난 그거는 몰랐어요. 조던 맥러플린, 부상 중이긴 하지만 조던 맥러플린이 왜 나오냐 이 자식아. 서드 유닛이 왜 나오냐고. 제일런 맥다니엘스를 데려왔어요. 제일런 맥다니엘스는 바로 방출됐잖아. 스트레치 빅이죠. 여기에 알렉스 랜도 붙잡았습니다. 알렉스 랜도 서드 유닛이야. 대단히 훌륭한 수비수인데 저는 키온 앨리스가 세컨 유닛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ESPN의 이 뎁스 차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 키온 앨리스가 세컨, 이건 말 잘했네. 세크라멘토는 드로잔이라는 훌륭한 윙 자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브라운 감독은 키온 앨리스를 안 쓸지 몰랐지. 좀 빡빡하지 않을까요? 사보니스까지 있다면. 하지만 이 세 명이 3점이 강점은 아닐지라도 3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감독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어시스턴트 코치 출신이죠. 3점이 완전 고장났는데. 플로어 스페이싱에 대한 엄청난 철학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로잔, 사보니스 평소 3점 잘 안 던지는 선수들 저는 많이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많이 시도 안 했습니다. 완전 틀렸습니다. 저거는. 비웃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세크라멘토를 이번 시즌 내내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단은 제가 댓글을 한번 볼게요. 댓글을 지금 저희가 이거 최신 순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3개월 전이고 근데 이게 조회수가 13만이나 나왔네. 꼭 이런 건 잘 나오더라. 네. 체리 땡땡님께서 보스턴은 작년 우승팀, 댈러스 작년 파이널팀, 오클 작년 플레이오프팀, 덴버 현역 최고의 센터가 있는 몇 년 전의 우승팀, 뉴욕은 올스타가 더해진 작년 플레이오프팀, 세크라멘토 폭망 지구 꼴찌, 필라델피아 폭망 내분남. 야,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라땡땡님께서 2024년 12월 22일에 다신 건데 어느덧 30경기를 치렀네요. 언급 안 된 팀으로 클리블랜드가 눈에 띄네요. 승률 8할 이상 할 줄은 몰랐다. 조코피 세크라멘토는 왜 이렇게 빠냐? 걔 허접팀인데. 그리고 클블 골스가 빠진다고. 야, 너도 틀렸어 임마. 골스가 왜 들어오냐 골스가. 골스가 왜 들어가냐고. 자, 그 다음에 1개월 전에 클리블랜드와 휴스턴 골든스테이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독인 객인이야. 저도 물론 NBA를 먹고 살지만 여러분도 NBA를 좋아하는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전부 다 읍소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크라멘토를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거랑 진배 없다. 여러분도 나랑 그룹이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클리블랜드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분 진짜 노말못이시네. 필라델피아라니. 좋습니다. 네, 뭐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2개월 전에 세크는 드로잔 잘못 영입했어요. 오늘도 역전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저를 약간 쉴 때 쉬신 분도 계시네요. 세크라멘토가 작년 시즌에 쉽게 졌던 게임이 얼마 없던 것 같은데 조코피님 설명 들으니 수긍이 가네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세크라멘토가 되게 세 보인다. 네, 저를 옹호하시다가 같이 망하신 분들이 계시고 뭐 박스 파이팅 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세크라멘토가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저도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해임시킨 비백 구단주의 결정에는 반대를 하지만 지금 세크라멘토가 5연승이잖아요. 근데 5연승 상황에서 저는 더 크리스티 신인 코치, 그러니까 임시 감독이 가장 잘했던 일은 키온 앨리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제 생각이 두 번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약간은 좀 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마 드로잔의 합류는 저는 무조건 업그레이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해리슨 반지보다는 더마 드로잔이 그래도 한두 티어 높은 선수고 물론 드로잔이 3점을 잘 못 던지긴 하지만 이건 사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게임 플랜, 공격 플랜으로 충분히 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잔의 합류가 팀을 망하게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크라멘토의 공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요상해요. 일단 3점 성공 개수가 22위입니다. 3점을 많이 던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3점 성공률이 21입니다. 34.5%. 이거 드로잔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키건 머레이, 케빈 허더, 디에런 팍스의 외곽 슛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슛을 못 던지니 스페이싱이 안 되죠. 그런데 공격 레이팅은 전체 7위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오펜시브 레이팅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복귀를 해보면 클러치 패배가 너무 많았어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디에런 팍스를 저격했을 때도 그때 팍스의 어이없는 수비, 그 다음에 완전히 정신머리 없이 했던 마지막에 클러치 수비들, 자,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결국에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해임 통보를 받았죠. 자, 이거는 디에런 팍스를 비롯해서 사보니스, 그 다음에 또 구단 수뇌부를 제외한 나머지 코칭 스태프들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구단주의 일방적인 통보였는데 브라운 감독이 해임되자마자 세크라멘토는 5연승이고요. 그리고 더 크리스티 임시 감독의 역량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키온 앨리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데빈 카터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자면 현재 세크라멘토는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와일드 웨스트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샌안토니 스퍼스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스퍼스 같은 팀들이 또 계속해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지난 시즌 대비 멤피스 휴스턴이 빵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설 자리는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고 저는 세크라멘토를 우승 후보로 꼽았던 게 무리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대폭망할 줄 몰랐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향후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세크라멘토를 높이 평가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댓글뿐만 아니라 또 소통 라방에서도 왜 그랬냐, 왜 세크라멘토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냐, 진짜 농구 볼 줄 모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를 우승 후보로 꼽았던 저 영상은 모레 정도까지만 게재하고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빅3를 구축했습니다. 그쵸? 폴 조지, 타이리스 맥시, 조엘 엠비드. 자, 폴 조지에게 200미 이상 준 건 비싸죠. 그런데
적어도 폴 조지가 뭐 얘가 90년생이니까 장기 계약을 맺고 폴 조지를 써먹는 건 사실 첫 2, 3년이에요. 첫 2, 3년 동안 빼먹고 나머지는 악성 계약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나이가 든 선수에게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첫 시즌 필라델피아가 폴 조지를 데려온 첫 시즌은 무조건 고점을 찍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제가 필리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새롭게 데려온 다른 롤 플레이어들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뭐 안드레 드러먼드도 새롭게 데려왔고, 그리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와도 굉장히 싼 금액의 연장 계약을 맺었죠. 또 켈러 마틴 마이애미에서 뽑아왔죠. 전력 보강 자체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폴 조지에게 가장 큰 드러나는 약점은 부상과 또 그에 따른 기복인데, 이게 결국에는 무릎 과신전을 결국 입으면서 계획이 어그러졌고, 그리고 조엘 엠비드 갑자기 시즌 전에 망언을 퍼붓습니다. 백투백 중에 한 경기는 뛰지 않을 거야. 저는 미친 도라이인 줄 알았어요. 설령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왜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냐고. 약간 불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부상 병동입니다. 얼굴 아프고 발 아프고 여튼 뭐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이 35경기를 치렀는데 22게임 결장했습니다. 그리고 폴 조지는 시즌 초반에 2번의 무릎 과신전이 있었죠. 11게임을 결장했는데 무릎 부상에서 돌아오고 출전 시간 제한 걸리고 그 다음 백투백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매치 핏이 안 오르는 거야. 지금 현재 폴 조지 야투 41.4%, 3점 33.5%. 필리가 데려왔을 때 이런 효율과 이런 출전 시간과 이런 출석률을 기대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결국에는 부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에 대한 리스크가 초반부터 제대로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이리스 맥시에 대한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맥시는 북치고 장구치고 상무 돌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투 효율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자, 빅3의 출전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필리는 현재까지 35게임을 소화했는데 타이리스 맥시 29경기 출전, 6게임만 빠졌고요. 폴 조지는 24경기 출전, 11경기를 무릎 과신전과 또 백투백 관리차 빠졌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13경기 출전, 22게임 아웃. 결국에는 출석률이 지금 50%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러다 보니 닉 널스 감독의 무능함까지 겹쳐지면서 필리가 계속해서 디비전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자, 물론 서서히 살아나고 있지만 필리가 2라운드 이상 가겠어요. 저는 해봤자 1라운드 진출이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화려한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팀 야투 성공률 25위, 평균 득점 27위, 그리고 페이스 29위, 여기에 리바운드 득실 차이 마이너스 4개, 야투 허용률 28위.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고려대 박한 감독이 얘기하셨죠. 우리가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 공격과 수비. 그 다음에 팬들이 보시기에 더럽게 재미없는 농구. 페이스 29위.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닉 널스 감독의 무능함까지 겹쳐지면서 필리도 시원하게 망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승 후보 7개 팀을 뽑았는데 클리블랜드를 뺀 것부터가 이미 틀려먹은 컨텐츠였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PD의 잘못된 제목 선정,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세크라멘토의 말도 안 되는 이 후보 등극, 이 3가지의 콜라보, 13만으로 조회수가 터졌지만 모레 정도에 조용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은 계속됩니다. 예측을 하면서 틀리더라도 그 과정이 또 그 분석 내용이 엉망이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기 위안과 함께 이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